지난 시간에 심장에 대한 내용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심장과 연결된 혈관의 종류하고 특징들을 다룰 텐데요. 자, 이미 혈관의 종류는 동맥,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세 종류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혈관이 세 종류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세포들과 물질 교환이 가능한 혈관은 모세혈관 뿐이고요. 동맥하고 정맥의 경우는 세포층들이 두꺼워서 물질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현재 보여주는 그림이 나름 입체적인 모습인데요. 이것들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동맥의 단면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에 상피세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림상으로는 여기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안쪽의 상피세포입니다. 바깥쪽의 상피세포는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상에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게 근육층이고요. 자, 그래서 혈관도 근육을 갖고 있다. 그 말은 혈관도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게요. 탄력 섬유층이다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의 특징들이 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탄성의 의미는 뭐 고무줄처럼 늘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조를 임의적으로 변형시키면 다시 원래의 구조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혈관입니다. 자, 실제 모세혈관은 동맥하고 다르게 육안으로 거의 관찰이 불가능하다 그랬고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모세혈관의 특징들을 보면 위아래로 한 개의 세포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래서 여기 혈장의 용질들이 빠져 나오려면요,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혈관들은 이런 주변 공간과의 물질 교환이 가능한 혈관인 이유가 되겠죠. 자, 정맥의 구조는요, 동맥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안쪽에 상피세포층, 근육층, 탄력섬유층, 그래서 정맥도 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지나가는 공간의 내부 폭을 보시면요, 정맥이 훨씬 더 넓죠. 동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고요. 이 두께를 상당히 발전시킨 혈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맥의 내부상의 구조는요, 이와 같이 판막이 존재한다. 판막의 역할은 항상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혈액의 이동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동맥 쪽에서 들어와서 정맥 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이걸 심장에 위치하고 연결시키면 심실에서 빠져나와서 결국 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좌심실로 보면 여기 우심방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우심실로 보면 여기가 이제 좌심방까지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실에서 혈액이 나올 때는요, 심실이 수축을 해서 혈액들이 밀려 나오게 되죠. 동맥이 이렇게 굉장히 두꺼우면서 특히 다른 혈관들에 비해서 탄력 섬유층도 굉장히 두껍죠. 즉 탄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심실에서 혈액이 바로 빠져나오게 되면 혈액에 의해서 혈관 벽이 밀리는 힘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참고로 혈액이 혈관 벽을 미는 힘을요, 혈압이라 부르고요. 혈압의 세기를 이 혈관이 버티지 못하면 혈관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동맥 자체는 굉장히 두껍고 탄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실의 수축력으로 인해서요, 혈액이 결국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특히 정맥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심실의 수축력이 여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순간은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맥으로 혈액이 들어오는 순간 혈액이 이쪽에 이제 고여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맥을 통해서 혈액을 이동시키려면 심실에 의한 힘으로는 이동이 안 되니까요. 이 정맥을 정맥 혈관 밖에서 이놈들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놈이 눌리게 되면요. 이렇게 눌리게 되면 안에 있는 혈액이 그림상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양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혈액의 이동 방향은 항상 단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판막이 닫아가지고 이동을 못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이쪽 판막이 열리면서 혈액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맥을 눌렀던 힘이 줄어들게 되면요. 다시 내부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뒤쪽에 있는 혈액들이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다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맥에서의 혈액 이동은 결국 정맥 주변에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죠. 판막이 존재를 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맥 내에서 혈액의 이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정맥을 평소에 누르고 있지 않는데 그럼 정맥 내의 혈액은 고여있는 시간이 훨씬 긴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맥 주변은요, 그림처럼 또 다른 기관을 구성하는 근육들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팔, 다리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소화기관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정맥을 눌러주기 때문에 혈액이 큰 문제 없이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몸을 주물러 주는 이유가 정맥들을 계속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순환을 훨씬 빠르게 또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몸을 주물러 주게 되면요, 이런 원리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주물러 주시면 훨씬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정맥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이 내부 구조가 바로 판막이죠. 그래서 판막을 갖고 있는 혈관이니까 바로 정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정맥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맥에는 내부에 이런 식으로 다 판막들이 내부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내에서 동맥과 정맥이 존재하는 위치인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동맥은 주로 몸 깊숙한 곳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정맥 같은 경우는 주로 즉 피부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혈관의 특징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